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무려 41만 조회수를 기록한 30분짜리 풀 영상입니다. 34억 70썰을 올렸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욕도 해주시고 아무튼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도 조금 있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풀지 못한 약간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짤막하게 좀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를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단순히 남들처럼 살기가 싫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하고, 취직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이런 평균적인 사이클이 싫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 대학 졸업하고 왜 취직할 거냐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였습니다. 나이 몇 살에는 대학 졸업해야 하고, 몇 살에는 취직해야 하고, 몇 살에는 결혼해야 하고, 몇 살에는 자산이 얼마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들 사는 것처럼 평균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80살이면 80살 됐을 때 죽을 겁니까? 80살 됐는데도 살아있으면 남들은 이 나이에 죽으니까 나도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실 거예요? 남들도 취직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20대에 포르쉐 타고 싶은데 대기업에 들어가도 20대에 포르쉐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취직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바로 투자에 입문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에 130만원 정도 할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봤습니다. 이때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홀딩했으면 8억이 넘네요. 씨발. 그리고 이 ADK라는 개잡 알트코인에 몰빵을 쳐서 34억까지 불렸어요. 이 코인을 친구들이랑 같이 샀었는데 샀던 친구들 모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게다가 30억에 만족하기엔 일렀어요.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차트만 봐도 떡상할 차트였거든요. 무슨 고점 찍고 내려가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 진짜 지나가는 유치원생 붙잡고 차트 보여주면서 이거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물어봐도 이거 무조건 오를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그런 차트였어요. 그래서 이거 30억 아니다, 이거 무조건 100억 간다, 100억이 뭐냐 200억 간다, 그렇게 신나하고 있었죠. 이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코인으로 벌어서 좋아하는 사람과 못 벌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 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니까 슬슬 조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고점에 다 팔고 나온 상태였어요, 어차피. 그리고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면서 JTBC에서 방송 주제로도 다루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시민님께서 비트코인은 아무런 사회적 기능이 없다고 열렬히 말씀해 주시는 덕분에 아직 먹을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시민 작가님이 비트코인 사는 순간 제가 팔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까지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이건 진짜 개 거품 끝물이다, 이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시민 작가님을 추적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런 짤들도 유행을 했어요. 오늘의 고점은 내일의 저점이 되는, 비트코인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개미 여러분, 비트는 안전합니다. 비트가 떡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추미하시면 강남 금싸라기 땅은 여러분 곳입니다. 그냥 진짜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몰빵했던 코인이 계단식 하락에 나오면서 34억이 2억이 됩니다. 근데 이 2억마저 잃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출금을 했어요. 은행 가서 500만원 출금해서 현찰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돈의 가치를 체험했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어차피 원금 기준으로 따지면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2억 벌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잘 불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벌어본 돈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라운지바 가서 이제 돈페리뇽도 마시고, 이거는 제 옛날 싸이월드에 올렸던 게시글인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갖고 싶던 드림카가 있었거든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타고 나온 차인데 BMW 지프였습니다. 2011년 8월에 제가 싸이월드에 올렸어요. 이거를 갖고 싶다고.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 대학생 때 다이캐스트 모형을 사서 책상 위에 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끔 지나가다가 이 차가 보이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내 드림카가 집 앞 카페 앞에 주차돼 있다, 부럽다. 이걸 너무 갖고 싶었던 차였는데,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이 BMW 오픈카인 4컨버터블을 구매합니다. 저는 이 하드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뚜껑을 안 열면 보셨다시피 세단처럼 보이고 열면은 스포츠카처럼 보이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흰색 바디에 레드 시트,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부러워하던 그 순간이 뭐였냐, 요거 카페 앞에 차 주차하는 요게 부러웠는데 이거를 똑같이 재현을 시킵니다. 이 카페랑 똑같은 카페예요. 제 집 앞 카페였거든요. 똑같은 카페 앞에 차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BMW 오픈카를 주차를 시켜두고 제 차로 재현시켜요. 거의 8년 만에 이룬 겁니다. 그 뚜껑 열고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 심지어 겨울에도 패딩 입고 히터랑 엉따, 핸들 열선 다 풀로 틀어놓고 뚜껑 열고 드라이브하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미친놈처럼 보일 테지만 날씨가 영상 10도 언저리면 탈만해요. 나름 노천탕 느낌 나면서 한겨울에 그 뜨거운 온천에 몸 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첫 차여서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차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차도 뽑았고 아빠한테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지만 나름 안에 화장실도 있고 전기, 수도 다 나오거든요. 아빠가 주말마다 산에 가서 뭐 재배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서 거기에다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잘 다니고 계시고, 이제 돈을 다 막 썼으니까 다시 벌어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벌 수 있던 이유는 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었던 거죠. 알트코인 하나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그 알트코인 하나에 달린 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그 코인 가격이 오르길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겪고 나서 저는 제 실력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고, 그렇게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에 제대로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각 잡고 해외 선물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이걸로 경제적 자유를 펼쳤습니다. 첫 해에 누적 손익 8천만원 찍고, 그 다음에는 1억 3천 찍고, 이제 돈 버니까 세금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깔끔하게 납부하면서 막상 세금을 내니까 이게 좀 빡쳐요. 물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거긴 한데 내야 될 날이 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코인 선물로 전향합니다. 코인 선물로 이때 1년에 약 8천만원 정도 벌었고, 운이 좋게도 선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이때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선물로 돈을 벌고 있어서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떡락을 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슬슬 저점 매수할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선물 계좌에 있던 자산을 일부 옮겨서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을 주줍해요. 정확히 바닥을 잡을 순 없으니까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거죠. 1100만원 정도 물려있네요. 하지만 깔끔하게 양전되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이때 들고 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기업 내부 악재가 아닌 코로나 같은 외부 악재로 떨어진 대기업 우량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룸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름 이런 식으로 조명을 꾸며보기도 했어요.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제 또 뭘 사야겠죠? 바로 집을 삽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창문으로 한강뷰가 이렇게 넓게 보이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한강뷰가 보이는 85인치 TV를 거실에 걸 수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김포에 있는 34평 아파트였고요. 한강 센트럴 자리가 이게 제 첫 집이었습니다. 나름 여기 좀 살기 좋았어요. 단지가 1700세대였나? 맞나? 하여튼 엄청 많아요. 세대가 엄청 많고 2000세대가 넘었나? 또 엄청 대단지여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바퀴를 도는 게 거의 한 3-40분 걸려요. 산책 코스가. 단지 안에서만 산책을 하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집 앞에 요런 라베니체라고 이쁜 곳도 있어요. 카페도 있고 뭔가 야경도 이쁘고 좀 살기는 좋았어요. 혼자 살기에. 처음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으니까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 실감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4천만원 출금해서 피규어들도 수집했어요. 이게 카우스라고 가격대가 좀 있는 피규어예요. 요 맨 위에 있는 요게 하나에 한 500만원 정도 해요. 이게 한정판이거든요. 500만원 정도 하고, 요 금색, 은색 요런 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나에 100만원 정도 했었고, 뒤에 있는 것도 좀 비싸고 밑에 있는 것도 비싸고, 근데 제일 비싼 건 요거였어요. 한 마리에 500만원 정도. 얘가 한 800만원이었나? 600이었나? 카우스 아톰 콜라보한 건데 요것도 비쌌어요. 800? 이게 관세 통과될 때 보통 관세 납부하라고 그냥 통지만 하잖아요? 이게 약간 해외 구매했던 건데 세관 통과할 때 관세 내라고 그냥 통보만 하는데, 여기서는 관세 직원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도 이상한 거죠. 요 장난감처럼 보인 게 600만원, 800만원 찍혀 있으니까 가격이, 이게 이 가격이 맞나? 관세를 이렇게 무는 게 맞나? 그 사람도 의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맞냐고. 그 가격 맞다. 알았다. 그리고 관세까지 냈습니다. 아무튼 요 장난감 하나에 800만원 정도 했었고, 요거는 다니엘 아샴이라고 또 유명하신 분이 만든 포르쉐 작품인데 요것도 300에서 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회색깔이랑 흰색깔 저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인증샷을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이거 색깔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올 조던 하이 신발도 하나 샀고요. 이게 1200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신발도 다 장식장에 진열을 하고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요게 디올 조던이고, 요게 오프화이트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요거는 GD랑 콜라보 했던 거, 나머지는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고요. 100, 200 정도 했나? 몇십만원짜리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1200, 700 뭐 요런 거 수집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페라리 사야죠. 페라리 사려고 맨날 집에서 페라리 영상 보고 그랬습니다. 진짜 돈이 계속 벌렸어요. 게다가 이거는 처음 30억 벌었을 때처럼 운으로 번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손가락으로 손절라인 걸고 매매하면서 번 거니까 다 잃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때 코인 불장이 시작됐는데,
불장이 시작되니까 개나 소나 돈을 쉽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는 그냥 생초보도 막 수십억 벌고 이러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인터넷상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제 친구들 단톡방이었는데 제 친구 회사 동기도 80억 벌고 911 타르가 뽑고 노조 가입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짤들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알뜰살뜰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한 사람보다 그냥 무지성으로 도지 풀 매수한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그냥 원숭이 마냥 묻지마 매수를 해도 돈이 복사가 되는 불장이 온 거죠. 그럼 저도 이 하마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 이럴 때는 현금 보유를 늘리고 시장이 안정되기 기다려야 해. 그냥 아는 짓이 동원해가지고 차트를 분석하죠. 이 원숭이들 뭐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 뭔가 불안합니다. 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원숭이들이 막 수십억 벌고 911 타르가 뽑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퇴사하고 막 집 사고 한강뷰 아파트 가고 막 트리마자 가고 미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라도 저래야 되는구나. 저도 그냥 미쳐요. 그냥 이제 원숭이처럼 저도 매수 버튼 누르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얘처럼 된 거죠. 이때가 얼마나 불장이었냐면 옛날에 이런 짤이 유행이었거든요. 리플 900원에 물린 사람들 조롱하고 그랬는데 이 900원이 이때예요. 900원이 요 노란색 선이고 이게 리플 차트입니다. 900원에 물린 사람들은 이게 2018년이니까 21년까지 거의 3년 동안 고통받고 있어요. 3년 동안 놀림받던 리플 평당 900원 이런 사람들이 불장이 오니까 이제는 다시는 쳐다볼 수 없는 저점이 된 거죠. 신문이 바뀌었어요. 이 평단도 넘긴 거예요. 남들이 조롱하던 그 대상이 지금은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신문이 뒤바뀐 겁니다. 이런 글도 올라와요. 벤자민 그레이엄 책 읽다가 푹푹 찢어버렸다. 주식으로 주가 상승 4%, 배당 기대 3%로 연 7%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보고 그냥 책 던져버림. 저승 가서 적금이나 해 병신 새끼야.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21년 11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글이 올라온 날짜가 21년 11월인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21년 11월이 여기에요. 여기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에서 저런 글이 올라온 거죠. 인간 지표가 저런 거죠. 인간 지표. 아무튼 이런 대불장에서 저도 원숭이가 돼가지고 알트코인 몰빵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